네, 지지난 강의에서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RQT를 살펴보면서 이러한 그림을 다 같이 봤었죠. 이때 제가 그때는 노드를 설명하면서 동그라미가 노드고 네모는 일단은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래서 텔레오 트위스트 키보드가 뭔가 CMD 언더바 VEL을 통하고 이것이 가지보라는 노드로 들어가는 이러한 그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이때 가운데 이 네모칸 인 CMD 언더바 VEL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CMD 언더바 VEL이 커맨드 벨로시티의 약자입니다. 어떤 속도를 이제 조정한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우리 시뮬레이션에 있던 로봇이 바퀴가 달려 있었죠. 이 바퀴가 돌아가는 벨로시티, 속도를 지정해서 로봇을 앞으로 움직이거나 회전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토픽입니다. 그래서 토픽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주요 내용이고요. 토픽이 뭔지, 토픽의 주체가 되는 퍼블리셔랑 서브스크라이버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뭐고, 그 밖에 다른 용어들, 메시지는 뭐고, 패키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이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이 강의를 진행할 때 제가 항상 먼저 예제를 실행시켜 드리고 이 예제가 어떻게 동작됐는지, 그 안에 있는 파이썬 파일은 어떻게 코딩했는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흥미를 유발하는 그런 의도도 있고, 여러분들께서 네, 뭐 결론으로 이걸 배우면 뭘 할 수 있느냐 라는 것도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자, 제가 뭔가 틀어져 있었는데 클리어를 하고, 자, 그 전에 몇 가지 설정들을 해주실 게 있는데요. 물론 CMA, SDS는 다 해주셨겠죠. 클론한 다음에 이런 과정도 한번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가지보월드 다시 한번 런치를 시켜보겠습니다. RBG는 지금 볼 필요가 없고요. 자, 이 로봇을 주의깊게 봐주세요. 그런 다음 새 터미널을 열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것을 실행시켜 봅시다. 다시 켜고 새로운 터미널에서 이 커맨드를 실행시키면, 자, 로봇이 앞으로 움직이죠. 오,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 지금 로봇이 5초간 앞으로 가다가 종료가 됩니다. 여기서. 자, 그런 식으로 코딩해 두었습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 5초 후에 사라졌기 때문에 RQT로 보면은 이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순간 포착을 해서 RQT 그래프를 캡처해서 여기 올려놓았는데요. 자, 이상을 한번 같이 분석해 보시죠. 위에서는 텔레옵 트위스트 키보드가 있어서 이거를 실행시키면 키보드를 통해서 로봇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밑으로 내려보면 그 자리에 드라이브 포워드라는 다른 노드가 생성된 것이 보이죠. 뭔지 모르겠지만 이 노드가 5초 동안 앞으로 전진시킨 다음에 꺼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노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개의 노드 사이에서 중간 매개 역할을 해주는 커맨드 벨로시티라는 토픽이 생겼었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노드는, 방금 예제는 드라이브 포워드라는 노드를 생성해서 커맨드 벨로시티라는 토픽 퍼블리시를 하고, 이 퍼블리시 된 값을 가지보가 subscribe 해서 로봇을 움직였다 라는 그런 예시가 됩니다. 자, 토픽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앞서 얘기할 때 이 RQT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RQT 그래프를 보면 여기 화살표가 있죠. 그래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드라이브 포워드에서 어떤 데이터가 커맨드 벨로시티를 통해서 이 데이터가 가제보를 향해서 가고 있다 라는 것으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토픽인데요. 자, 정의에 따라서 보면 토픽은 로스에서 데이터가 오가는 길의 이름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결국은 전송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뭐 친구한테 연락하고자 할 때 여러 가지 수단이 있죠. 첫 번째, 카톡을 보낼 수도 있고, 두 번째,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고, 세 번째, 전화를 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치 카톡, 메시지, 전화처럼 로스에서도 토픽, 액션, 그리고
서비스라는 이러한 다양한 형태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픽도 마치 카톡하고 메시지하고 전화하는 것처럼 이런 데이터가 오가는 길의 이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픽의 개념도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서 용어를 살펴보고 가고자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배운 게 로스 마스터, 노드, 토픽을 배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이 토픽의 가장 큰 특징으로 토픽은 메시지를 주는 존재, 받는 존재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메시지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두 개의 노드 사이에서 토픽으로 오고 가는 그 데이터의 형식을 메시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듯이 보내는 주체와 받는 주체가 있다고 했는데 보내는 주체를 퍼블리셔, 받는 주체를 서브스크라이버라고 하고 자 그래서 이 퍼블리셔와 서브스크라이버가 각 데이터를 보내고 받는 퍼블리시하고 서브스크라이브 하는 동작을 하게 되며 위에 그림에서 보이듯이 실제로 마스터와 인터페이싱 할 때는 보내는 것을 어드버타이징, 받는 것을 서브스크라이빙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용어들이 지금 당장은 헷갈리실 수 있겠지만 나중에 프로그래밍 할 때 다시 한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드버타이징, 서브스크라이빙 하는 것이 마스터에 등록하는 것인데요. 이것에 대해서도 그대로 이제 나중에 코드를 구현할 때 이 어드버타이즈, 서브스크라이브라는 단어가 사용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외우지 않으셔도 이렇게 되구나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토픽에서는 단방향으로 메시지를 전달한다 라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밑에 추가 자료로 이제 서브스크라이버 노드와 퍼블리셔 노드가 등록되는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한 그런 블로그 글을 하나 링크해 두었으니 시간이 나시면 좀 더 알고 싶으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제가 토픽에서 주고받아지는 그 데이터의 형식을 메시지라고 했죠. 그래서 로스 MSG라고 했는데 마치 로스 노드처럼 로스 MSG 뭔가 키워드가 있는 것 같죠. 네,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데이터 주고받는 상황에서 로스에서는 기본적으로 로스 이전에 로봇 프로그래밍에서는 여러 가지 센서 데이터들도 다뤄주고 제어 데이터들도 다뤄줍니다. 그런데 당연하게도 카메라 데이터와 온도 데이터는 그 형식이 다르겠죠. 제어할 때도 비행체를 제어할 때와 이런 로파를 제어할 때 당연히 제어하는 데이터의 형식이 아주 다를 겁니다. 그런데 로스에서는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 형식을 미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형태로 제공하고 있죠. 그래서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이제 새로운 센서, 정말 새로운 센서가 세상에 없던 센서가 등장했을지라도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사용했던 이 메시지 형식이 그래서 커맨드 벨로시티 토픽의 메시지 형식이 지오메트리 언더바 메시지스의 트위스트라는 형식을 사용하는데요. 이것을 제가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들여다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보면 이렇게 누르면 링크로 넘어가는데요. 여기 잘 보시면 이 메시지가 단일 메시지가 아니라 이 메시지는 각각이 상위 계층, 하위 계층으로 나뉘어서 메시지가 다른 메시지를 포함할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메시지가 다른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죠. 이게 최하위 메시지인데요. 결국 아래는 64비트 플로트 형식의 X, Y, G라는 이름을 가진 3개의 이런 타입이 있더라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그 메시지 타입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지금 저는 구글링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토픽이 지오메트리 언더바 메시지스의 트위스트를 사용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이것을 알아냈다는 가정하에 이제 이거를 구글에서 검색해서 찾은 건데, 그러면은 지금 제가 실행시키고 있는 노드가 어떤 형식의 메시지를 사용하고 있는지 알아내는 방법, 이걸 어떻게 알아내지? 라고 했을 때 이걸 알아내는 방법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이전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요. 아까 말했던 그 정보, 그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로스에서는 여러 가지 메시지 타입을 제공하고 있지만,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로봇을 만들었다 라고 했을 때 어떤 메시지 타입을 사용해야 될지 모른다면 첫 번째,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참고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 밑에도 이제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을 많이 설명을 드릴 건데, 대부분 또 로스의 장점이 오픈소스고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 있고 미리 뭔가 제공돼 있다 라는 것과 더불어서, 결국 이 뜻은 이미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미리 해놨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면 저한테 얘기해서 같이 한번 만들어 보고 싶네요. 네. 뭐 새로운 센서가 나왔거나 아래와 같이, 아니면은 위에 있던 이 지오메트리 메시지 트위스트를 5개 담은 이러한 메시지를 내가 직접 만들고 싶다 라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로스는 새로운 메시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거는 지금 다루지는 않고 링크를 일단은 대체하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그러면 우리가 실행시킨 노드가 어떤 메시지 타입을 실행시키는지 알아내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시뮬레이터는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방금 그 토픽은 5초간 전진한 다음에 그냥 멈춰버렸죠. 그래서 이때 5초 뒤에 다시 말쿠티 그래프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 노드가 사라져 버리도록 제가 해놨습니다. 이미 더 이상 작업할 게 없으니까 뭐 종료되는 게 좋죠.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놨는데, 대신에 제가 똑같은 노드인데 5초 후에 멈추지 않고 계속 그냥 앞으로 가게 하는 그런 파이썬 파일, 그런 노드를 하나 만들어 뒀습니다. 이것으로 실습을 해보도록 하죠. 자, 꺼질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 좋습니다. SDS 항상 잊지 마시고요. 자, 로스코어로 로스 마스터를 틀어주죠. 그런 다음에 새로운 터미널에서 다음과 같은 커맨드 라인을 입력해줍니다. 자, 이번에는 하나의 노드만 실행시킬 것이기 때문에 로스 런으로 실행시키고 있죠. 아까 런치로 했죠. 자, 이렇게 하면 끊임없이 방금과 같은 커맨드 벨로시티를 퍼블리시 하는 그런 파이썬 파일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자, 이게 지금 계속 퍼블리시 되고 있는데, 자, 이 상황에서 어떤 노드들이 실행되고 있나 한번 볼까요? 로스 노드 리스트, 지금 복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두 개의 노드가 있고, 로스 아웃은 마스터고, 드라이브 포워드가 제가 지금 로스 런으로 실행시킨 이 노드입니다. 이 노드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면 어떻게 했죠? 복습입니다. 로스 노드 인포였죠? 아이고. 네, 이런 식으로 정보가 다시 나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커맨드 벨로시티로 퍼블리시 하고 있으며, 메시지 타입으로는 지오메트리 메시지스의 트위스트를 사용한다 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로스 노드 인포로 메시지 타입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알아내도 되긴 한데, 좀 더 토픽에만 특화된 그런 커맨드가 있습니다. 바로 로스 토픽이라는 커맨드입니다. 자, 여기서 살펴보겠는데요. 방금은 노드의 리스트를 봤는데 토픽의 리스트를 볼 수도 있어요. 로스 노드 대신에 로스 토픽, 그리고 리스트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네, 로스 아웃 언더바 AGG, 이것은 마스터가 기본적으로 만드는 토픽입니다. 자, 그래서 이전에는 마스터가 실행되면서 노드가 실행된다고 했는데 그때 토픽이라는 걸 배우지 않았죠. 지금 다시 새로운 걸 배우네요. 마스터를 키면 이러한 두 개의 토픽이 생성된다 라는 거. 그리고 우리의 드라이브 포워드 노드는 커맨드 벨로시티라는 토픽으로 퍼블리시를 합니다. 그래서 커맨드 벨로시티 토픽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네, 터미널에서 결과가 나왔고요. 이 토픽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 어떻게 커맨드를 해보면 좋을까요? 로스 토픽 뭐가 나올까요? 인포죠.
네, 노드랑 비슷합니다. 이렇게 해주면 바로 이 토픽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고받는 메시지 타입은 지오메트리 메시지스의 트위스트다. 아까랑 사실 같은 결과긴 하지만 네, 이렇게 로스 토픽 인포로 알아낼 수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지금 서브스크라이버가 누군가 있어야 되는데 로스는 이 토픽은 주는 노드와 받는 노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내는 것이 퍼블리셔고 받는 것이 서브스크라이버라고 했는데 지금은 퍼블리시만 하고 서브스크라이버는 없네요. 이러한 정보까지 알 수 있는 거. 그래서 다음으로 그러면 이렇게 보내고 있는 것은 알겠는데 제대로 보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 모니터링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우리 마치 메아리처럼 에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로 지금 이 우리의 드라이브 포워드 노드가 어떠한 데이터들을 퍼블리시하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아주 빠르게 가고 있는데요. 이거 보시면 네, 빠르게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일단 종료시키고 잘 살펴보면 리니어 앵귤러라는 것이 있고 리니어 밑에 있는 x만 0.5고 나머지 값은 다 0이네요. 이 리니어 앵귤러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여기 있습니다. 바로 넘어가 버렸네요. 올라가서 네, 지오메트리 메시지의 트위스트를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리니어 앵귤러 두 개 값이 있었죠. 그리고 여기 들어가 보면 이 안에 x, y, g라는 세 개 값이 있었죠. 지금 이거를 보고 요한을 보자니 리니어 앵귤러 두 개와 이 안에 x, y, g 세 개씩 값이 들어가 있는 것이 보이죠. 바로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 실행되고 있는 노드를 살피고 그 노드가 어떤 토픽을 쏘고 있는지 받고 있는지 살피고 그 토픽에 대한 정보 중에서 어떤 메시지 타입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메시지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살펴보는 모든 과정을 저와 함께 한 것입니다. 재밌죠?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알큐티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브 포워드가 커맨드 벨로시티 토픽을 퍼블리시 하고 있는데 받아줄 거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덩그러니 남아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알큐티 그래프를 보면 지금 이 블럭이 로스 런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여기로 끼어 들어간다면 나머지 이 부분은 모두 로스 런치로 실행됐던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은 로스 런으로 실행됐던 부분, 커맨드 벨로시티라는 공통점으로 이 두 개 노드가 결합되면서 최종의 종국에는 드라이브 포워드에서 데이터를 보내고 보내는 데이터 메시지 타입은 지오메트리 메시지스의 트위스트고 커맨드 벨로시티 토픽을 받는 가지제본 노드가 이 조종 데이터를 받아서 시뮬레이션에 있는 로봇을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컨트롤하게 되는 이러한 과정이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위에서 제가 일부러 첫 번째는 로스 런치를 통해서 실행시켰고 두 번째는 일부러 로스 런을 통해서 실행시켰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로스 런치를 통해서 실행시켰는데 이 이그젠플 1.런치에 뭐가 들어있을지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일부러 이렇게 했는데요. 이 내부를 살펴봅시다. 자, 런치 파일 분석은 이전에 지난 강의에서 제가 했지만 거기서 이제 노드 키워드, 노드 태그에 대해서 좀 더 제가 살펴보지 않은 거 있는데요. 이제 토픽을 이해해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게 돼서 제가 여기에 넣어두었습니다. 네, 여기에 노드 속성에 노드 태그에 패키지, 타입, 네임, 아웃풋 속성이 있습니다. pkg는 말 그대로 짐작이 가듯이 패키지를 의미하고요. 타입부터 설명드리면 이 타입이 실행 가능한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하신다면 파이썬 파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 파이썬 파일이 어느 패키지에 있나가 바로 이 pkg에 해당하겠고요. 이 파이썬 파일을 실행시키는데 어떤 이름의 노드로 실행시킬지 여기 네임이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 드라이브 포워드라고 해두었기 때문에 위 RQT에서 드라이브 포워드로 보였던 것입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드라이브 포워드라고 안 하고 여기서 뭐 헬로 노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자 끄고 다시 실행시켜 볼까요? 네, 다시 여기서 실행시킨 다음에 argt를 보면 이렇게 헬로 노드라고 이름이 바뀌었죠? 이제 확실히 이해가 가셨죠? 지금 뭐 5초 지나면 없어질 겁니다. 네. 그리고 이거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고요. 네. 아웃풋. 이 아웃풋이 이 파이썬 파일 안에 디버깅을 위해서 여러 가지 로그를 발생시키는 어떤 코드들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 코드를 어떤 특정한 뭐 에러가 발생했다든지 사용자에게 뭔가 알려주고 싶어요. 도착했어요. 라고 이런 걸 알려주고 싶은 로그를 표현할 때 콘솔 스크린에 표현할지 아니면 로그 파일로 만들어서 할지를 결정해주는 그러한 속성입니다. 로그로 하면 어떻게 되나 라고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태까지 계속 여러 가지 로스 프로그램들을 런치하고 런시키면서 나왔던 모든 로그가 사실은 이 위치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몇 개 실행시켰더니 이런 식으로, 네, arqt GUI에 대한 로그도 나오고 드라이브 포워드에 대한 로그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로그가 쌓여 있네요. 이 로고들은 모두 이 위치에 위치한다는 점. 저는 대부분 그냥 스크린으로 둡니다. 왜냐면 또 로고 들어가서 살피고 하는 게 쉽지 않죠. 한번 드라이브 포워드 로고를 볼까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터미널에서 나왔던 것들을 이렇게 담겨 있죠. 나중에 좀 더 복잡하고 큰 프로그램들,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는 프로그램들을 디버깅 할 때 로고에다 담아서 사용하시면 되고, 지금은 그냥 스크린으로 해두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옵션, 노드 태그에 해당되는 여러 속성들에 대해서 사실 지금 4개밖에 알아보지 않았는데 엄청 많습니다. 네임스페이스를 지정할 수도 있고, 네, 다른 뭐 얼그먼트를 새로 둘 수도 있고, 머신을 지정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옵션들을 제가 항상 추가적인 내용을 태그로 달아놓으니까 나중에 더 살펴보고 싶으실 때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패키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자, 제가 앞서서 오픈소스를 보세요, 오픈소스를 보세요 계속 이랬는데, 오픈소스 패키지들,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을 제가 몇 개 가져와 봤습니다. 유명한 것들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진 로봇의 꼬부기. 두 번째, 로보티즈의 터틀봇. 세 번째, 클리어패스 로보틱스의 스팟 로스. 네 번째, 다족보행 패키지인 챔프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이동하면서 약간 어떤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이것들 모두 잘 정리되고 잘 지금 오랜 시간 동안 공들여서 만들어진 그 패키지들입니다. 여기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챔프로 시작하고 뭐 가지보, 당연히 가지보에 대한 거겠죠. 디스크립션 이런 게 보이고 브링업 이라는 게 보이네요. 그런데 바로 옆으로 가서 보면 여기도 디스크립션, 브링업이 보이고요. 여기도 디스크립션이 보이고, 네, 여기 브링업은 없긴 하네요. 이런 식으로 주로 이제 로봇을 사용할 때 디스크립션은 가제보에서 스폰시키는 그 로봇에 대한 그런 런치 파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제보에서 로봇을 올릴 때요. 아마 가제보에서 먼저 시뮬레이션 해보실 때 이 디스크립션하고 여러가지 가제보 이런 걸로 실행시키고, 그 뒤에 실제 로봇으로 실제 하드웨어를 움직일 때 로봇의 세팅을 해주는 게 바로 브링업인데요.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럴 땐 이렇게 사용한다, 저럴 땐 저렇게 사용한다 라는 것도 사실 지금 오픈소스 프로젝트 4개만 보고 공통점을 바로 정의를 내릴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여러 개의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보다 보면 이런 식으로 패키지 이름을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패키지 만드는 법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이 강의를 따라오게 되시면 아마 거의 제가 만들어 놓은 패키지들을 클론해서 사용하시게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만의 패키지를 만들고 싶은 경우가 당연히 있겠죠.
이때 패키지를 어떻게 만드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패키지 만드는 방법. 패키지를 만들기 위해선 워크스페이스로 일단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Gcamp 워크스페이스에 여기 안에 src 폴더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기에 만드는 겁니다. 뭐 위에 만들어도 되긴 하는데 여기는 이제 큼직큼직한 이런 폴더들이 있으니까 주로 소스 코드가 들어가게 될 src로 많이 넣어줍니다. 여기에 새로운 패키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위치로 들어와서 새로운 패키지를 만드는 방법. 우리가 빌드 시스템으로 케킨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케킨 크리에이트 패키지를 사용하고요. 케킨 크리에이트 패키지 이름, 그 다음에 뒤에는 종속성을 적어주게 되는데요. 이 종속성에서 이제 파이썬으로 로스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선 로스파이라는 종속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케킨 크리에이트 패키지 테스트 언더바 패키지로 이름을 짓겠고요. 종속성으로 로스파이를 걸겠습니다. 자, 이렇게 몇 개의 라인들이 나오고 실제 이 위치로 가보면 테스트 언더바 패키지가 생겼고 여기를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기본 파일 구조가 생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패키지를 이전에 저희가 로스 cd로 들어왔던 것처럼 들어올 수 있게 되고요. 자, 새로운 패키지 만들고 나서는 안에 이제 이렇게 소스밖에 src밖에 없지만 여기에 뭐 런치도 추가할 수 있겠고 여기에 뭐 메시지도 추가할 수 있고 여기에 또 뭐 인클루드도 추가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런치 파일을 만들고 싶다 하면 런치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안에 런치 파일 넣어주고 뭐 필요한 헤더 파일을 만들었다 하면 인클루드 폴더를 만들어서 인클루드 폴더 안에 헤더나 패키지들을 넣어주고 모듈을 넣어주고 파이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항상 새로운 소스 코드 바꾸고 나서는 CMA SDS를 해줘야 되죠. 이거는 CMA SDS는 최상단 디렉토리에서 해줘야 되므로 CMA를 하면 모든 패키지들이 다 빌드돼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죠. 네, 됐습니다. SDS 최신 상태를 반영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준 다음에는 이제 방금 만든 패키지로 로스 cd를 통해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테스트 언더바 패키지 들어볼까요? 네, 이렇게 들어볼 수 있게 됩니다. 다른 그 가지블 로스나 미리 만들어 놨던 그 패키지들도 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처음에는 만들어졌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알아보았고 여기서 다 계속 보시면서 궁금해 하셨을 텐데 이 소스 코드 그러면 어떻게 짜는지 계속 궁금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런치 파일에 들어가 있는 이 cnd velocity underbar pub.python 바로 이 파이썬 프로그램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토픽 퍼블리셔와 서브스크라이버를 만드는 그런 로스파이 프로그래밍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감사합니다.